제가 이제 선행을 얘기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 내신을 또 얘기를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선행은 선행이고 내신은 내신이다. 그래서 내신 대비도 중학교 때 꼼꼼하게 안 해놓으니까 아이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는데 딱 한 학기 정도의 과학 선행밖에 안 해요. 과학학원이라는 거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혼자 해서 이제 된다 이거지. 뭐 하나 틀리거나 100점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애가 성적이 그 정도 나오면 또 애랑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뭐 얘네들 보면은 뭐 맨날 엄마 내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시킬 수 없는 경우도 꽤 많고요. 중학교 과학 또 막 3시간, 4시간씩 깔아놓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게 3시간, 4시간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2시간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배율이 많이 안 나오니까 선행까지 깔면은 뭐 물리화학 선행하고 내신까지 하면은 얼마야? 거의 한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주당 8시간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학원비 한두 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신했다 선행했다 막 이런 반도 있고요. 아니면 내신을 혼자 하고 선행만 이제 줄기차게 가는 이런 학원들을 다닐 수밖에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안 하시는 학부모님도 꽤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혼자 오투를 했대 얘가. 근데 저희가 쓰는 교재가 오투거든요. 근데 오투 다시 사는 게 아까워서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는 오투라는 교재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완자를 애가 샀는데 하나도 안 풀었다는 거야. 완자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이라는 것 자체를 왜곡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학원이라 그래도 학원에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의 것들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아까 선행은 선행이고 내신은 내신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프로그램 자체가 분리돼 있고 이렇게 트랙이 따로 가요. 선행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 완성이라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데 선행은 완성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고등부 선행이니까. 근데 중등 같은 경우는 완성은 안 되더라도 거의 성취까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신을. 왜냐면 중학교 때 A 나왔던 애들의 그 눈빛보다 걔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통합과학을 접하고 점수가 개팔이 났을 때 그 눈빛을 보시면 저는 그걸 진짜 수십 년째 보잖아요. 고1 때 또는 고2 때 애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어머님들은 와서 우리 애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의지가 있는 아이인데요. 어머니 그 의지가요 거의 뭐 쿠쿠다스입니다. 쿠쿠다스. 과자 아세요 그거? 다 박살나서 나오는 거? 얘네들 거의 유리 멘탈입니다. 제가 그래서 중등 거는 써가면서 하는 공부 습관은 굉장히 길러라. 그리고 3살 버릇 8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주도라는 것보다는 왜 그럼 수학도 그 정도 보냈으면 자기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주도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가는 아이를 자기주도로 뭔가를 해보겠다. 저는 솔직히 믿진 않아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제가 자기주도를 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주도 능력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제로 자기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우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막 가가지고 막 주먹 물고 막 이렇게 울었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주변 애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엄마 내가 한번 혼자 해볼게 이러고 나서 박살 나가지고 와. 그것도 겁나 늦게. 이제 하다 안 돼서 벼랑에서 딱 미끄러져서 벼랑 끝에 매달려서 와. 이게 학원이라는 게 약간 건강증진센터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 뭐 혈압도 체크해보고 뭐 혈당량도 체크해보면서 매일 운동시키는 그런 곳이지 응급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학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 데리고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학업적으로 완전히 숨통이 끊어져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삐 이 상태로. 못 살려요. 그건 응급실에서도 못 살립니다. 정말 잘하는 강사님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걔를 회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아이가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닐 때 이 학부모님들의 심리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준다. 이 부분을 오늘 댓글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네요. 이번 방송 들으니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과학학원 커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특목 대비 수학학원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거기는 왜 과학 안 하냐. 그리고 과학학원이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이걸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중2 된 저희 아이는 초6부터 목동 지역 대형 특목학원 미래 땡땡 학원 다녔는데 그것도 수학은 주 3회 현행 그리고 선행반이 있는데 과학은 중등과정 속진반 그러니까 물리화학만 뽑아가지고 속성 진도반을 만들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주 1회 3시간 특강 형식으로 권했습니다. 6개월 과정을 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내신 기간 빠지고 나니 그것도 제대로 이수가 안 됐고요. 그래서 과학 수업 상담을 하니까 곧바로 물리원 과목 수강을 권했는데 아이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다른 대형 영광호 전문학원 C땡땡 알아봤습니다. 거기서 추천받은 프로그램은 전에도 한번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주 1회 그 다음에 클리닉도 있고요. 중등 물리화학 2개월 고등학교 1학년 물리화학 2개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 화학원 4개월 속진반이었습니다. 여기도 무학년 정규반이 따로 있는데 중등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물화 8개월 그리고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 화학 6개월로 생지는 빼고 14개월 동안 중등 물리화학을 하고 물리원 화학원까지 끝냅니다. 쌤 말씀대로 물리화학만으로 진도를 빼고 중2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반 물화생지 전체 심화도 하고 선행으로 나간다고 뭐 이런 코스입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그냥 따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거까지 어느 정도 뺐으니까 물리화학 선행을 할 수 있거든요. 얘는 2학년 2학기 거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듣고 이 정도 수업량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리원 화학원은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긴 되는데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되진 않고 저희 학원은 2시간씩 돼 있으니까 또 중학교 2학년 내신도 따로 할 수 있거든요. 물리 선행 하나 뭐 중등 2학년 내신 하나 뭐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짰거든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는 중학교 2-1에 있는 물화생지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다 해요, 다. 그걸 반복적으로. 문제 연습부터 암기, 용어에 대한 해석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애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 때 대충 자기주도 해가지고 대충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올라온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다시 외워야 돼. 그러니까 멍청이들인 거죠. 불꽃 반응생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뭔지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문제 푸는 거예요. 광합성 화학 반응식 이런 것도 써야 되는데 화학 반응식도 못 쓰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 복잡하고 희한찬란해 보이거든요. 아마 두 선생님이 계속 이걸 이끌어 나가는 거지 이런 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게. 과학 선생님 많아야 2명 정도가 저걸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저렇게 한 반은 세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현행과학은 알아서 잘 챙기는 게 전제. 보통 특목 대비가 다 그래요. 생각해보니 수학도 영재 과학고 대비반은 선행만 하고 내신을 알아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결국 특목 대비 학원은 아이가 수학, 과학, 현행은 안정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적합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아니면 현행 과정 전체를 다 커버해 주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학원을 다녀야 하나 봅니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 이과지망 중학생들 과학학원은 무조건 특목과학학원에 가면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건데 이건 국영수하느라 시간 빼기 힘들어 하는 걸 고려해서 본격적인 입시 대비 전까지 과학 수업 시간을 많이 잡기 힘들어서인가 싶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 공부량이 못 따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인정하거든요. 억지로 시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특목 대비하는 애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데 걔네들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해요. 본인 의지로. 본인 의지 없는데 뭐 억지로 시켜서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은 너무 불쌍한 거고 본인 의지로 합니다. 저희 아이도 당장 물하는 중3 과정까지 테스트 결과 보니 잘 쫓아가고 있는데 생지가 불안하지만 추가로 중2나 중3 전과목 학원을 다니자니 시간 내기도 그렇고 물화는 이미 하고 있기에 그렇다고 생지만 따로 배우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는 것과 아이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서 자기 주도가 되는지 추가로 시킬지를 정리해 보려 하는데 주절주절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너무 글이 길었습니다. 유유. 혹시 가능하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과학은 모두 만점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학부모님 중에 특목 대비를 하고 있다가 애가 한번 쭉 미끄러졌어요. 그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학원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좀 조언을 드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를 한번 잃으면요, 이게 이 소가 내가 낳은 소잖아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만약에 만점 가까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A가. 근데 만약에 B가 나와버리면은 어머니한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지금 그랬잖아요. 참 애매하다고. 애매한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과학은 모두 만점입니다가 기말고사 한 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2학기. 근데 이걸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라도 그러면은 아이랑 같이 암기시키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잖아요. 저도 이해는 가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아이랑 그 특목 대비 자체를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먼저 보세요. 내가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인지,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어머니 얘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지시면 바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싫은지를 보시고 비용을 들일지 시간을 들일지 아이를 연습을 시킬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만약에 B가 나와버리면 나는 그거는 너무 싫어.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든 짜내는 거죠, 결국에는. 아니면 어머니가 따로 애랑 부딪혀 가면서 암기 체크하시고 내신 대비 체크를 하실 건지, 2학년 거를. 근데 2학년 1학기가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압, 전류, 저항 파트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리학 1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지금 아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지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학의 단원과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학의 단원은요, 다른 내용입니다.